네, 안녕하세요. 금일 3월 13일 현재 시각 9시 12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초보리아님 어서오세요. 궁금하신 것들 채팅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이따가 모델 솔루션 같이 봐보도록 하죠. 몰빵부 회장님 어서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봐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가 다시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오전에 엘컴텍 드렸고요. IT센 드렸습니다. 은행 뱅크런 사태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에 관련된 이슈로 엘컴텍 그리고 IT센을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오늘 장 시작 전 8시 57분입니다. 엘컴텍은 일봉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를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에 29% 상승했고요. IT센 그리고 이제 엘컴텍은 화살표 흐름도 좋았죠. 자, 일단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SBB 은행 파산 사태에 따라서 뱅크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뱅크런 이슈로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안전자산은 금이죠. 금 관련주. 그 관련주가 엘컴텍 그리고 IT센입니다. 자, 엘컴텍은 어저께도 녹색 화살표, 황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 즉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뜨면서 어제도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들어온 거래량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세력들이 익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 오늘 다시 한번 핑크 화살표. 그리고 일봉에서 빨강, 황금,
녹색 화살표 떴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안 나온 화살표가 뭐야? 핑크 화살표 급등이잖아요. 그럼 그게 오늘 나올 자리였던 거죠. 제가 8시 57분 엘컴텍, 8시 57분 IT센을 말씀드렸고, 엘컴텍이 오늘 29%, 엘컴텍 오늘 29% 올라갔고요. IT센 봐보죠. IT센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금관련주입니다. IT센도 최근에 보시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급등이 나왔다가 장기평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어저께도 IT센이랑 엘컴텍도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IT센이 어저께 윗꼬리 음봉에 거래량 터진 캔들이에요. 매집봉이죠. 그래서 오늘 IT센 20%. 오늘 오전에 8시 57분에 딱 두 종목 드렸어요. 엘컴텍, IT센. 오히려 지수가 빠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악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IT센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봐보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어저께 상한가 갔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분봉에서 보시면 오늘도 분봉에서 보시면 급등 나온 자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장 초반에 갭을 좀 어느 정도 띄었어요. 근데 그 갭 띄운 자리가 이탈이 됐죠. 근데 물량이 다 나가지 못했죠. 그럼 언제 다시 올라간다?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다시 올라가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10%가량 올라갔어요. 10%.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그러고 나서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렸죠. 왜냐면 이 분봉상 이전 고점이 다시 저항이 되니까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전 고점이 다시 저항이 되죠. 이게 거기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한 10% 올라갔죠.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는 어저께도 상한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 그 다음 나올 게 핑크 화살표 급등이죠.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왔었죠. 그리고 금양 그린 파워. 자, 여러분들 제가 지수가 안 좋을 때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수가 안 좋을 때 신규주들이 움직입니다. 신규주.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주 제가 뭐 올려드렸죠? 금양 그린 파워. 금양 그린 파워. 금양 그린 파워를 올려드렸었죠. 금양 그린 파워. 3월 13일 신규 상장 금양 그린 파워.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분봉 화살표 단타를 하시면 돼요. 금양 그린 파워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 세력들이 신규주들을 들어 올려요. 지금 보시면 오늘 금양 그린 파워 분봉 녹색 화살표 단타 하셨으면 완전 ATM 기계예요. 왜? 녹색 화살표 뜰 때마다 올라가니까. 장 초반에 보시면 녹색 화살표도 급등했고요. 9% 가량. 그쵸? 여기서도 황금 화살표도 급등했고 6%.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녹색 화살표도 급등을 했고요. 10%.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녹색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죠. 14%.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 오늘 분봉 화살표 단타 하셨으면 완전 ATM 기계입니다. 항상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안전자산에 관련된 관련주들, 금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엘컴텍, IT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엘컴텍, IT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지사. 지수가 빠질 때 양지사가 또 올라가죠.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금 관련주들을 드렸습니다. 엘컴텍, IT센.
신규 상장주는 항상 지수가 빠질 때 움직이죠. 또 그런 종목들을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분봉화살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화살표 떴다. 매수. 수익이 나죠. 이평 추세를 쭉 이어가면서 상승을 하죠. 금연그린파워도 보시면 항상 급등할 때, 오늘 종가 상한가 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가 상한가 붙일 때도 하락,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뜨고 상한가 마무리했어요.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만 해도 종가에 6% 나와. 6% 종가에. 그래서 항상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 분봉 화살표 단타하시면 되시고, 지수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안전자산에 대한 관련주 엘컴텍, IT센, 또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지 이지 이거 잘하셨네요. 이지라는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이제 첫 번째 핑크 화살표 그리고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을 뚫었었죠. 분명히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일부러 눌렀죠. 근데 어저께 깜장 화살표가 떴어요. 어저께 깜장 화살표 뜨면서 이전 빨강 화살표에 이전 저점을 지지하고, 최근에 지수가 좀 밀렸었죠.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한번 뺐다가 들어올린 케이스예요. 이거 잘하셨네요. 이거 오늘 25% 급등 나왔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전기공업도 잘하셨고, 제일전기공업도 최근에 보시면 첫 핑크 화살표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 값 지지해주면서 소폭 상승을 하다가 그 3분의 1 값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22평 근처까지 빠지죠. 그러면 22평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자 이런 깜장 라인 부근, 깜장 라인이 다시 저항이 되죠. 오늘 8.5% 이거 잘하셨네요. 이것도. 그리고 코아시아도 잘하셨어요. 코아시아도 어저께 빨간 화살표, 오늘 10% 상승을 했네요. 이 자리가 이전에 힘이 들어왔었던 돌파 자리 여기거든요. 그 대칭에서 오늘 다시 힘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거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종목들 찾으셔서 잘하시네요. 잘하셨고요. 오늘 오전 봐보도록 하죠. 공간시 종목들 채팅창 글 남겨주시면 되세요. 오늘 3월 14일 화요일 오전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 그래서 그 엘컴텍, IT센이 오늘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올려드렸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침에 제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올려드리잖아요. 보시면은 금 이슈가 있었죠. 달러와 가치 하락 반영, 미달러는 하락을 하고 가치가, 그 가운데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 금이 올라갔죠. 그 금 관련주가 엘컴텍, IT센이에요. 오늘 쭉 이슈들을 보시면 여기 있었죠. 요거 아침에 올려드렸던 이슈. 미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의 안전자산, 국채, 금, 엘컴텍, IT센. 그쵸. 그래서 엘컴텍, IT센을 봤더니 항상 오전 이슈가 중요해요. 제가 8시 1분에 올려드렸죠. 이 내용을 8시 1분에 올려드렸었는데, 엘컴텍 보시면 일단 이슈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캔들을 봤더니 어저께 거래량이 시뻘겋게 들어오고 화살표가 4개나 떴어요. 근데 핑크 화살표가 아직 안 떴네. 그럼 오늘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올라갈 자리는 일봉의 전고 돌파 자리였어요. 거기를 뚫으니까 그 다음 전고점 어디죠? 바로 이전 전고점까지 오늘 간 거예요. 1600 라인.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들면서 우상향을 했는데 그 거래량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나가지를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 들어올려서 팔아야죠. 그리고 이슈도 있고, 자, 엘컴텍 이슈도 있고, 화살표도 좋았고, 거래량도 좋았죠. 이슈.
화살표 거래량 오늘 바로 급등하죠. 그리고 핑크 화살표 뜨면서 어저께 캔들이 핑크 화살표는 없어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깜장 화살표 4개가 떴어요. 근데 핑크 화살표 안 떴잖아. 오늘 핑크 화살표 뜨면서 29%. 보통 핑크 화살표 떴을 때 20%, 30% 날라가죠.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엘컴텍. 이슈 플러스 화살표 거래량. 오늘 바로 급등 핑크 화살표. IT센도 보시면은 IT센. 일단 오늘 오전에 이슈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저께 캔들을 봤더니 제가 항상 저점에서 좋아하는 캔들. 윗꼬리 음봉의 거래량. 그쵸? 최근에 장기평 돌파 시도했다가 눌러준 자리. 거래량은 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어저께 더 들어왔죠. 근데 또 금관련주네. 그리고 일봉에서 이 종목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분명히 떴는데 아직 핑크 화살표가 안 나왔네. 그게 오늘 나와버리죠. 그래서 오늘 핑크 화살표 뜨면서 20% 급등한 거예요. IT센. 항상 오전 이슈 그리고 화살표 거래량을 보시고 일봉 화살표 패턴을 보시면 돼요.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분봉에서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핑크 화살표 뜨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일봉도 마찬가지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분명히 나왔는데 아직 핑크 화살표가 안 나왔다. 그럼 핑크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딱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엘컴텍, IT센. 쭉 봐보시면 그래서 오늘 또 제일전기공업 또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한 8% 정도. 깜짝 라인 저항 맞고 빠졌고. 보시면은 이렇게 8시 57분 올려드렸었고 바로 말씀드리는 게 엘컴텍입니다. 9시 1분 엘컴텍. 그 돌파까지 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죠. 그 웅님이 진매트릭스 잘하셨고요. 진매트. 매수 신호 발생. 진매트 잘하셨네요. 오늘 첫상 갈 수도 있었던 자리였는데 28%에서 꼬리 달고 빠졌네요. 그죠? 진매트릭스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진매트릭스가 지수도 하락하면서. 그 지금 보시면 오늘도 지수 폭락 나왔죠. 지수가 폭락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면 22평 이탈하면서 골파기 한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전 저점 쌍바닥 찍고 반등 나오던가 아니면 돌파기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었죠. 이 황금 라인이 저항인데 자 지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저점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22평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 22평을 이탈 안 하면서 쭉 우상향을 했었죠. 그리고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요 녹색 라인을 돌파하면서 깜장 라인까지 갔었고 그 깜장 라인 저항까지 돌파하면서 황금 라인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여기 이 황금 라인이 장기평 저항인데 여기를 뚫는다면은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근데 이 저항을 돌파 못하면은 맞고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전날의 캔들의 시가 그리고 돌파하려고 했던 캔들의 시가가 깨지니까 주가가 밀리죠. 그리고 며칠 전에 하락 화살표가 떴는데 22평을 살짝 이탈을 했었어요. 뭐 밑꼬리 지지는 해줬었는데 살짝 이탈했었죠. 이때부터 지수가 좀 좋진 않았죠. 왜냐면 그동안 항상 지지하면서 우상향 했던 그 지지 라인을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SBB 은행 사태까지 있었죠. 파산 사태. 그래서 뱅크런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일단은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지 라인이었던 22평이 하락 화살표 뜨고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770포인트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와버리잖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자, 만약에, 자, 일봉에서 하락 화살표가 떴어요. 지수가. 언제 반등 나와요? 자, 하락 화살표도 빨간 화살표 뜨니까 상승이 나왔죠. 그럼 지수에서도 나와줘야 해요. 자,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지수가
다시 빨강 화살표 뜨고 변곡 양봉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쌍바닥 찍거나 아니면 저점을 찍은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빨간 화살표 뜨고 지지 반등이 안 나온다라면 한번 대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깨트려 버리면 여기까지 빠져요. 한 700포인트. 그러면 오히려 현금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때 쓸어 담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골파기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무조건 이 자리를 지지해줘야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지수에서 하락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떠야 바로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추가적인 골파기가 나온 이후에 이전 저점 화살표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요. 한 번 더 폭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인가. 중요한 건 뭐다? 네, 화살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수를 보실 때도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뜨면서 지수가 우상향해요. 22평에서 하락 화살표 뜨고 이탈했을 때는 지수가 데드크로스 밀립니다.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폭락을 줄 것인가,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지수도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오늘 똑같이 빠졌죠.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전 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면요, 지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예요. 2200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 박스예요. 2200, 2500, 2200, 2500.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게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지수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전 저점까지 빠질 겁니다. 2200포인트. 왜? 그 자리가 그 다음 저점이 이전 저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 있죠. 다 이전 바닥까지 빠집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요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폭락이 나오든지. 그래서 현금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하향 추세.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반등, 빨간 화살표가 나와야겠죠. 이탈하면 한 번 더 폭락, 이전 저점에서 반등.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올 겁니다. 진매트리스도 잘하셨고요. 쭉쭉 봐보죠. 초보님 에코프로 HN도 잘하셨네요. 에코프로 HN.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승을 했죠. 분봉 화살표 뜨고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엘컴텍 17% 급등, 엘컴텍 20% 급등. 엘컴텍이 오늘 좋았죠. 이슈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그 폭락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관련주들 하면 돼요. 그쵸? 최영식님 맞아요. 금값 이슈로 엘컴텍이 상승을 했죠. 엘컴텍, IT센. 엘컴텍이 대장이고요. IT센이 부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 화살표 종목이 엘컴텍, IT센이었습니다. 엘컴텍 23% 급등, 25% 급등, 엘컴텍 26% 급등, 28% 급등. 장중에 29%까지 거의 상한가 진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식님 이지 잘하셨고요. 이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웅님도 양지사도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죠. 잘하셨고요. 그리고 최영식님이 MD스테크 화살표 나왔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급등이 했죠. MD스테크 잘하셨고, 그리고 엘컴텍 28%에서 윗꼬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윗꼬리 달고 좀 빠졌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큰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더 폭락이 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 거기 이탈하면 한 번 더 폭락옵니다. 거기 이탈 안 하고 다시 화살표 신호가 나와준다라면 좀 빠른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영식님 이지 잘하셨네요. 이지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제가 최근에 이슈 올려드렸었어요. 이지도. 그죠? 이때 이때가 언제야? 얼마 안 됐거든요. 파워넷 이때 올려드렸는데 파워넷 첨보 자이글 아모그린텍 이지 EM 플러스 이렇게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때가 3월 7일이네. 이지 3월 7일. 여기 첫 핑크 화살표 그때 오전에 올려드렸네요. 근데 그날 바로 7%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저항을 돌파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수 밀리니까 같이 밀었다가 이전 저점 화살표 그 빨간 화살표 반등 나왔죠. 항상 이전 저점 화살표에서 반등이 나와요. 돌파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급등을 시킨 거죠. 그때 같이 올려드렸죠. 근데 파워넷, 첨보 자이글, 아모그린텍, EM 플러스 오늘도 급등 나왔죠. EM 플러스 이때가 3월 7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날 올려드렸을 때도 아침에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그날도 18% 급등 나왔어요. EM 플러스가. 그러고 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깜장 화살표 나오고 그리고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어저께 17% 오늘도 19% 급등이 나왔죠. 자이글도 마찬가지고요. 자이글도 보시면은 일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핑크 화살표 급등. 그쵸? 그러고 나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뺐다가라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22% 급등 나왔죠. 3월 7일날 올려드렸던 이슈들입니다. 자이글, 이지, EM 플러스 그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전 이슈가 중요해요. 그 오전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어야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력들도 들어올릴 때 명분이 있어야죠.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 이 잘하셨네요, 이지. 그리고 제일전기공업도 잘하셨고요, 웅님. 그리고 DR텍 어제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DR텍. 매도 신호 발생. DR텍도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한 9% 정도. 근데 보시면 이전에 핑크 화살표 3분의 1, 살짝 3분의 1가까지 한번 눌러줬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일봉상 갭을 메꾼 후에 그 자리까지 뺐다가 오늘 들어올렸어요. 9%.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IT센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엘컴텍 29%까지 올랐죠. IT센, 엘컴텍. 그리고 최영신님 코아시아도 잘하셨어요. 코아시아. 오늘 매수세도 들어왔거든요. 어저께 빨간 화살표, 오늘 보시면은 빨갛게 매수세 들어왔죠. 오늘 캔들도 좋았어요. 잘하셨네요. 코아시아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모델솔루션이요. 모델솔루션 오늘 좋았네요. 최근 일봉 흐름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최근 일봉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박스거든요. 21,000원에서 26,000원 박스권이에요. 최근에 22평에서 하락화살, 빨간화살, 황금화살표 뜨면서 22평 안착, 돌파 급등을 했었죠. 26,000원.
그래서 26,000원 부근을 돌파해주면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돌파는 못했어요. 네, 나중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준다라면 뭐 이번 주라든지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돌파는 못했는데 어저께가 빨간 화살표 캔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14%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전고 돌파만 해주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여줘요. 21,000원에서 26,000원 박스. 만약에 26,000원 이 박스 전고를 돌파한다라면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의 3분의 1 값이 중요하겠죠? 거기를 이탈 안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거고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모델 솔루션. 오늘 캔들 거래량도 좋았어요. 어제 빨간 화살표, 오늘 황금 화살표 급등, 거래량 좋았습니다. 모델 솔루션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을 하곤 하죠. 모델 솔루션 MPC요? MPC MPC 봐보죠. 자, MPC도 최근에 일봉에서 우상향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지수 빠지면서 밀렸죠. 자, 보세요. 최근에 저점에서 역시나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니까 첫 매집봉이 나오죠. 그러면서 저항 돌파 시도를 했었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꼬리 달고 빠지면서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뜨니까 또 한번 급등을 했었죠. 역시나 네, 거래량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매집을 하면서 최근에 초록 라인을 돌파했어요. 녹색 화살표가 뜨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했고요.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눌러준 자리였죠. 일단은 MPC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자 봐봐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최근에 하락 화살표 떴었죠. 여기 뜨니까 빨간 화살표도 급등 나왔죠. 요날 보시면 14% 급등. 지금 오늘 지수가 폭락이 나오니까 오늘 또 하락 화살표, 즉 파랑 화살표가 나왔죠. 언제 반등이 나올 거야? 네, 빨간 화살표 나오면 매수. 간단합니다. 최근에도 MPC는 파랑 화살표 나오고 빨간 화살표 급등했었으니까 지금 파랑 화살표가 뜬 상태니까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일단은 여기가 그 다음 지지라인이거든요. 여기 7,100원 부근. 만약 7,100원 부근을 지지해준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락 화살표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뜨고 다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일단은 내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빠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것인지 화살표 시그널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건데 폭락이 나오면 다시 또 상승이 나옵니다. 지수가 현재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수가 폭락함에 따라서 자신의 보유 종목이 10% 20%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그 회사에 문제가 없다라면요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자 봐봐요. 오늘 엘컴텍이랑 IT센을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올라갈 만한 명분 이슈가 있었고 화살표 거래량도 좋으니까 오늘 바로 급등을 했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폭락함에 따라서 거의 많은 종목들 보시면 오늘 코스닥 1446종목, 코스피는 877종목, 거의 모든 종목들이 네, 박살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지수가 폭락 나오면서 완전 박살이 나는 시점에서 그때 저는 지금은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빠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근데 내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회사에 문제가 없다.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단,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골파기하고 반등 나옵니다. 만약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골파기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보통 골파기 나오면 30%, 많게는 40%까지 빼버려요. 비중이 크면 그거 못 버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종목의 비중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22평이나 하락하살표 뜨고 이탈할 때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크다라면. 근데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은, 만약에 비중이 보통 뭐 한 종목당 뭐 한 10% 정도가 기본 비중이죠. 10% 정도라면은 살짝 쌍바닥 찍거나 이전 저점 찍거나 이런 것들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그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회복됩니다.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원래 주가를 회복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똑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든 이전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가장 심각한 경우가 골파기예요.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 좀 견디기 힘든 게 골파기입니다. 골파기. 특히 지수가 작살날 때 골파기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또 골파기는 또 새로운 기회예요. 왜? 현금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한테. 현금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이전 바닥까지 빠지는,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폭락장 고생하셨고요. 폭락이 있으면 다시 주식은 또 상승이 나옵니다. 폭락장이 있으면 다시 상승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지수가 폭락이 나오든 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슈가 있고 화살표 거래량이 이미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노리셔야 됩니다. 오늘 엘컴텍은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ITSN도 또 어떻게 보면 지수 폭락이 나올 때 올라갈 종목들이 오전에 좀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더 쉽게 올라갈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지수가 폭락 나올 때 웬만한 종목들은 작살이 나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그 작살난 종목들이 그 기업의 문제만 없다라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10시 10분 10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추천 아파트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10시 10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